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 뉴스,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어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의 당무감사 대상인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총 46곳의 당협위원장 교체를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형식과 절차를 정하고 현장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고요. 이 결과는 오는 30일 당 최고위 그리고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 1등은 각각 밝혀졌죠. 현역은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 또 원외는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이 1등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 더불어민주당도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 높이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 의결했습니다. 권리당원의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겠다.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용인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대의원제 비율 축소가 이런 이재명 대표 중심의 팬덤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총선기획단이 지난 21일에 요구했던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 최고위에 이어서 당무위에서도 의결했습니다.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고요. 하위 10%에서 20%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장 김기현 대표 옆자리에 앉은 인물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장에서는 지난 23일에 보궐선거로 지도부에 합류한 김석기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원래 김기현 대표 옆에 오른쪽 첫 자리는 그 전당대회 때 1등을 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는데 당원권이 정지된 이후에는 2위인 김병민 최고위원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가 바뀐 겁니다. 당에서는 전례에 따른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뽑힌 최고위원이 전임자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전례라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조치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자리 배치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데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석기 최고위원 당선 이후에 최고위 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의 발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선우 대변인이 지난 24일 제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김석기 같은 사람을 최고위원 자리에 앉혔냐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건 우리 당과 저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를 투표로 뽑아준 전국위원들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앉혀놓느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비판한 2009년의 용산 참사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김 최고위 용산 참사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작전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초소 이른바 지피를 북한이 다시 복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북한이 선언했는데요. 이 최전방 감시초소인 GP 복원 조치에 북한이 착수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어제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 GP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 이 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또 진지에 무반동 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또 병력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금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했던 11개의 북한군 GP가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정부도 우리 군도 GP를 복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KBS에 출연해서 우리도 GP 복원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면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GP를 복원하는 속셈, 의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을 흔들거나 또 안보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 행동을 주저하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이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남북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충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 27일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항변한 건데요. 지금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력 반발했고요. 미국은 위성 쏠 때 그럼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 날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가 안보리 결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고,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면서 맞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죠.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지 시간 27일에 정부와 민간 또 국회가 모두 열심히 해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 182개국을 거의 접촉을 해왔고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끝이 났다라는 종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정부와 민간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도 한 총리에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2개 국가가 2차 결선 투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에서 이탈리아 누르고 결선 가서 결선에서 이기는 어떤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탈리아는 사실상의 포기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희망의 끈을 저희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 우리 시간으로 29일 0시 이후,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에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 최종 PT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누가 PT를 진행할지 공개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표 직전까지도 PT 연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붙이고 있는데요. 정부 재계 인사 또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함께 출격을 해서 부산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을 설득할 걸로 보이고, 이 최종 PT의 연사는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직전에 진행하는 이 최종 경쟁 PT 때는 부산 엑스포가 인류가 당면한 공동과제 함께 해결하는 연대 플랫폼이 될 거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산 현지에서도 응원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고요? 네, 맞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지금 응원의 열기가 굉장한데요. 오늘 오후부터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곳곳에서 대규모 시민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는 5시부터 유치 염원식 열리고요. 또 오후 8시 30분부터
오전부터 부산 시민회관에서 시민 응원전 이어지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꾸려져 있더라고요. 시민 1,000여 명 정도 모일 것으로 네. 보이고 오프닝 공연, 시민 공연, 총회 유치 경쟁국 PT 발표를 같이 보기도 하고요. 네.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도 있을 거고 파리 현지를 연결해서 투표 결과를 현지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